자,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엑셀에 비교적 최근에 들어가 있는 예측 시트 분석이라는 것을 한번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시계열 데이터가 있으면은 앞으로 이게 어떤 추세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추세를 파악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제 움직이는 형태를 그래프로 보여줄 수도 있고, 실무에서는 이제 분석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별도의 기능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였지만, 엑셀에 별도의 하나의 기능으로 추가가 된 거여서 굉장히 이제 중요할 수도 있는 거여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이나 피벗 차트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주가 지수를 가지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실제 바깥쪽에 있는 그 데이터를 내가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내가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이걸 가지고 피벗 테이블이라든가 또 이제 주가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차트를 그리더라도 주식형 차트, 주식 차트 이렇게 부르겠죠. 그 다음에 캔들스틱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차트는 어떻게 그리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앞에 엑셀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것처럼 일별로 매출액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 25, 26, 27일은 이런 추세라면 매출액이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부장님이 이런 데이터를 주고 앞으로는 어떻게 팔릴 것 같니? 한번 예측을 한번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봐라, 이런 오더를 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걸 계산할 때에는 이동평균법 같은 거를 많이 씁니다. 아니면 이게 선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서 체육핸들을 아래로 한번 끌면 내일은 71개 이렇게 팔릴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예측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계산했냐 그러면 좀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이동평균법을 쓰든지, 그 이동평균법도 구간을 이렇게 며칠씩 끊을 것인지 이런 거 계산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구할 때는 엑셀에서 이 데이터에 이쪽에 보면 예측 시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런 걸 쓰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 때는 반드시 예측 시트를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우선은 그냥 바로 예측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항상 그래프를 그리고 차트를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술 통계량을 구해야 됩니다. 요약 통계량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보고서에는 앞으로 이런 추세면은 내일 모레는 몇 개 팔립니다 라고만 적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데이터에 보면 데이터 분석에서 이쪽에 기술 통계법을 선택을 해서 입력 범위는 매출 데이터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제목을 선택했으니까 매출이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했으니까 첫째 행 이름표를 클릭해주고, 출력 범위는 결과 보고서가 나와야 될 부분을 한 이 정도로 일단 체크해 주게 되고, 요약 통계랑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소수점 자릿수가 들쑥날쑥하니까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은, 자, 이 데이터에 대한 요약 통계량을 일단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모든 보고서에는 평균은 얼마고 표준 오차는 얼마고 이런 거, 그러니까 표준 오차보다는 편차나 표준 편차나 분산 정도 보여주면 되고, 최소값이 얼마고 최대값이 얼마고 전체 데이터가 몇 개고 이 정도는 꼭 보여주는 게 좋겠죠. 이런 거를 보여주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예측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면 되겠죠. 일단 이거를 파워포인트든 워드에든 이 표를 좀 잘 정리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평균, 그 다음에 적어도,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아니면은 분산, 요걸 제곱하면 이게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범위, 최소, 최대, 관측 수, 데이터 수, 이 정도는 보여주는 게 좋겠죠. 아니면 이거 전체 그냥 이쁘게 만들어서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향후에 앞으로는 내일 모레는 이런 식으로 판매가 예상이 됩니다 라고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원래 forecast라고 하는 함수를 써도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에서 이 예측 시트라는 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고 확인해 보면 지금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 네모 부분, 여기에 아무데나 활성셀을 만든 다음에 예측 시트를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범위는 판단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 표시 막대 간격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는 자기가 예측 워크시트를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근데 시간 간격도 하루 간격씩 정확하고 데이터도 숫자로 돼 있어서 정확할 것 같은데 얘는 이거를 지금 못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못 만드느냐, 이렇게 간단한 것도 예측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이걸 정확하게 날짜 데이터로 변화를 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따 제가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데 이 날짜 쓰는 방식이 좀 달라졌죠. 자, 이렇게 해서 예측 시트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데이터는 계절 지수가 있는 계절성을 보이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이것도 그냥 선형으로 해버리면 이런 계절적인 변화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잘못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아주 정확하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변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근거는, 자, 예측 시작은 제일 마지막 24일부터 합니다. 24일도 한번 예측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 86개가 팔렸는데 예측을 해본 게 86이 아니면 이 예측 분석의 신뢰성을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짜 해본 게 실제 데이터하고 굉장히 근접하거나 같으면 이 예측 방법의 신뢰성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이게 신뢰 수준의 하한값이고 이건 상한값이에요. 신뢰가 낮다는 게 아니고 그 신뢰 값의 범위에서 낮은 쪽 한계점이고 높은 쪽 한계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이렇게 팔릴 거고 최소 이렇게 팔릴 텐데 이거는 95%의 신뢰 구간으로 계산한 거다 이런 말이죠. 자, 보통은 이런 식으로 95% 정도를 가는 게 일반적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최대와 최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여유를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불필요하다 그러면 꺼도 됩니다. 끄면은 신뢰 구간이 안 나타나죠. 우리가 이동평균법 같은 걸로 구하면 이런 형태로 일단 구하게 되죠. 그래서 신뢰 구간을 정하게 되고 이 계절성은 이게 지금 일주일 단위로 변하거든요.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요일별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것도 자동으로 검색해 주는데 내가 임의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15일 단위일 수도 있고 10일 단위 이렇게 단위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내가 수동으로 바꿔줄 수 있지만 자동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시간 표시줄은 이쪽에 시간이 올라가는 거고 값 범위는 이쪽에 값이 바뀌는 거니까 이건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락된 요소는 날짜가 빠진 날짜. 혹시 누락된 날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보관법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날짜가 여러 개가 같은 날짜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값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연속적으로 날짜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빠진 날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날짜가 2번 입력된 게 없죠. 그럼 이 경우에는 7일이 없고 14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씌워서 씌우지 않아도 되죠. 그냥 예측 시트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 이 경우에도 날짜가 그대로 만들어 주는데 1월 7일이 없잖아요. 근데 1월 7일도 들어가 있고 1월 14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보관법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0은 뭐냐 그러면 뺀 날짜는 없는 날짜는 그냥 0으로 처리해라 이런 말입니다. 없는 걸로 쳐라 이런 말이죠. 그럼 얘는 0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이 1월 7일이 0이 돼버려죠. 근데 보관법은 중간에 적당하게 이거 보통 가중평균을 구하게 되는데 앞뒤 상황을 생각해서 가상으로 넣어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또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0일인 경우에는 2번 기록을 한 거예요. 16일인 경우에도 2번 기록을 했고 근데 뭐 데이터는 원래 이런 식으로 기록하면 좋지는 않은데 우리가 입력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예측 시트를 눌러보게 되면 이거는 진짜 그림이 엉뚱하죠. 우리가 이제 기존에 봤던 그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중복된 집계 방법을 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4개 팔리고 11개 이렇게 팔리면 이거는 평균을 내는 게 아니고 합계를 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여러 가지 중에 합계를 내줍니다. 합계. 이렇게 되면 아까와 유사한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만들어주면, 자,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줘요. 이거는 설명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존에 실제로 발생했던 데이터고, 지금 86, 86, 86을 한번 예측해 본 거, 이게 없다고 치고 예측을 해본 건데 이게 실제 값이랑 똑같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예측 분석을 믿을만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변할 텐데, 여기 보게 되면 낮은 신뢰 한계는 이런 식으로 높은 것보다 낮은 값으로 쭉 배열되어 있고, 신뢰가 높은 값도 배열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소수점이 굉장히 길죠. 이렇게 하면 너 내일 몇 개 팔릴 거냐 하면 97.211개 팔립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해서 홈에 눌러서 이 자릿수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주면 여기에 이 표도 보여주고, 이 표도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에 집어넣고 조금 더 예쁘게 다듬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추세라면 95% 신뢰 구간은 몇 %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신뢰 구간도 적어줘야 돼요. 신뢰 구간 95%에서 앞으로는 내일은 97개 팔릴 것 같습니다. 최소 90개에서 104개입니다. 신뢰 구간은 9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 여기 잘 보게 되면 이걸 구하는 공식은 forecast ETS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동평균 같은 걸 구할 때 지수 평할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다가 confident란 말이 들어가 있죠.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 0.95는 이렇게 입력을 해준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우리가 95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엑셀이 자동적으로 해주는 게 싫으면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이거를 공부해서 입력하면은 수동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충 여기 있는 기간들도 내가 정할 수 있었잖아요. 다시 얘기하게 되면 자, 예측을 며칠까지 할 거냐. 이거 내가 정하면 돼요. 너무 길면은 좀 그렇겠죠. 그래도 보통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지정해 주면 되는 거고, 예측 시작은 보통 이제 제일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 전날을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내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보고서를 만들 때 건드려야 되는 부분은 예측 종료를 며칠까지 할 거냐. 너무 길면은 또 신뢰성이 없어져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점점 좀 뒤로 갈수록 많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예측 시작은 엑셀은 제일 마지막 날을 기본적으로 잡는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되고, 신뢰 구간은 보통은 95%를 합니다. 99, 95, 90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95로 하고, 계절성은 자동으로 검색을 하지만 필요하면 수정을 하면 돼요. 이 구간을.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해보면 되고, 이거는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거고, 보관법에 의해서 빠진 부분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중복 집계한 부분을 뭘로 낼 거냐, 여기는 합계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예측 통계를 포함하는 식으로 해서 분석하게 되면, 예측 통계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파 값은 신뢰 구간이 95%니까 당연히 0.5가 되고,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고, 이건 전부 다 에러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 값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문적이긴 한데, 이거 부장님한테 보여주면은 일반 현업에서는 더 귀찮아요.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확인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보고서를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를 캡처해서 보여줘도 되겠고,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막대 그래프 형태로도 그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추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꺾은선 그래프가 좋고요. 이런 것도 뭐 필요에 따라서는 되는데, 요 위에 있는 게 최대, 최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추세를 만들어주니까. 근데 뭐 이런 게 좀 깔끔하죠. 추이를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측 경우에는 이런 꺾은선 그래프를 쓰세요. 이거를 캡처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했냐라는 근거 자료로 사용하고, 실제 보고서에는 깔끔하게 보일 때는 이 부분을 잘 그려서 사이즈를 바꾼다던가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좀 변형을 시킨 다음에
이것도 말을 좀 어렵게 써 있지만 말이 이거를 좀 쉽게 써서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최대 최소값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해 주면은 더 깔끔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 시트도 한번 잘 활용하면 현업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가 데이터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주식 데이터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우리가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은 주식 정보를 제공해주는 페이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라고 하는 공기관이 있죠.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krx.co.kr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위치를 파악했다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이트들은 계속 개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편이 되기도 하고, 뭐 수시로 개편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뭐 본인들 마음이긴 한데 이 메뉴의 위치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가끔 한 번씩은 크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기존에 많이 보던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지? 굉장히 많이 헤매게 되거든요. 근데 갈수록 그런 게 더 심플해지고 좋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좀 찾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무튼 요 KLX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지표들, 인덱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요 코스피가 우리 뉴스 시간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내렸습니다 할 때 쓰는 게 요 코스피이기 때문에 요 데이터를 가져올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쪽에 주요 지수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 봐서, 여기도 보면은 뭐 바로 직관적으로 이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전체 지수에서 주가 지수를 클릭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또 다시 코스피 시리즈로 들어가서, 자,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되죠. 항상 찾아야 돼요. 뭐 내일 또 사이트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보게 되면 또 코스피에 관련된 지수들이 쭉 나오는데, 종합주가 지수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거, 뭐 부분적인 몇 개만 보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코스피를 클릭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엑셀로 데이터를 가져다가 볼 거기 때문에 제공되는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부분을 클릭해서 우리가 가져오는데, 이쪽에 보게 되면 기간 같은 거를 정할 수 있거든요. 뭐 1년이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1년짜리를 한번 갖고 와보죠. 그래서 1년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치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그러면은 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2021년 8월부터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이제 2022년 8월 이때까지 하는 걸로 해서 쭉 보면은 만들어져 있고, 이걸 엑셀 파일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런 공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엑셀 파일로만 제공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특정 포맷이 없는 보편적인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로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확장자를 CSV 파일 이런 걸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엑셀로만 제공하면, 엑셀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회사에서 만든 특정 포맷이기 때문에 엑셀을 안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안 쓰고, 뭐 엑셀이 사실 보편적으로 많이 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런 스타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하게 데이터만 들어가 있는 그런 값들을 사실은 제공을 해야 되죠. 예전에는 그렇게도 했는데 언제부턴가는 또 엑셀로만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 엑셀에서 이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자순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엑셀 포맷으로 색깔도 칠해져 있고, 뭐 가운데 정렬도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줄도 그어져 있죠. 테두리도. 이런 거는 사실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 내가 만들면 되는 거지, 데이터만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쓰면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그 녹색 딱지가 다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어떤 형식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정리를 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도 이쪽 부분은 딱지가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좀 딱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씌워서 이렇게 씌운 다음에, 자, 아래쪽 경계선, 이 전체 씌운 범위의 아래쪽 테두리 부분에 커서를 갖다 대고 Shift 더블 클릭.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다 씌워지죠. 이 부분까지.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일단 다 씌워놨으니까 이거를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씌워놨으니까요. 요 부분을 요 경고 표시를 눌러서 숫자로 다 바꿔줍니다. 이게 다 숫자니까. 그럼 다 사라지죠. 그 다음 이것도 일자도 눌러보게 되면 자동 줄바꿈도 다 없애야 되겠네. 이런 것도 없애버리고, 눌러보게 되면 이것도 날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얘는 또 통화로 해버렸잖아요. 그거 일단 놔두고요. 여기는 날짜가 돼야 되는데 일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일반이 아니고 날짜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는 현재 지수는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그날의 주가가 얼마입니다 할 때는 요거거든요. 요게 시가, 고가, 저가로 얘기하면 이건 종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씌워서 이것도 경계선을 Shift 더블 클릭하고, 만약에 피벗 테이블을 사용한다. 그러면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을 눌러볼게요. 다른 시트에다가 만들어 보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고, 일자, 현재 지수, 이렇게 하면 쭉 데이터가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제 잘 된 것 같죠. 그럼 뭐 월별로, 분기별로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자, 이런 거는 또 그룹화를 시켜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그룹화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자, 이걸 한번 보죠. 이거는 여기도 보게 되면 일반이에요. 날짜가 아니고. 근데 이거를 자, 이렇게 한번 고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삽입을 해서 이 날짜를, 이 일자를 다시 한번 하고 진짜 날짜로 바꿔볼게요. 진짜 날짜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자,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꼭 이렇게 써주세요.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이 내가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해 줬으면 나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데,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데이터를 배포한 경우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포맷이 아니면 내가 또 그걸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보통 트랜스폼 한다고 하기도 하고 뭐 클렌징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날짜 포맷을 데이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데이트로 바꿔줄 때 이어, 먼스, 데이를 따로따로 지금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어 부분은 자, 텍스트라는 함수를 써서 앞에 있는 데이터에서 A2에서 YYYY 연도에 해당되는 부분만 내가 갖다다 쓰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의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모양을 보고 텍스트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YYYY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월 부분에서는 다시 텍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A2에서 이번에는 MM, 이건 월 표시거든요. 괄호 닫고, 자, 일자는 day는 다시 텍스트에서 괄호를 열고 앞에 있는 A2에서 큰 따옴표 하고 DD 이렇게 해서 큰 따옴표 닫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면은 날짜가 되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숫자 포맷으로 나오죠. 숫자 포맷으로 나오는 거는, 요거는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4,420번째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 날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이걸 더블 클릭 해볼게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나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포맷은 사실은 날짜를 코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옮겨서 모양을 날짜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날짜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요거를 가지고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씌워서 피벗 테이블을 이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일자를 제가 요 일자를 클릭하는 순간에 요런 게 팍 생기죠. 갑자기. 그러면은 내가 집어넣은 요 부분을 날짜 포맷으로 엑셀이 인식했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여기 더 분석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수까지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지수는 이쪽에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쪽에 내가 원래 있는 것만 보고 싶다. 그럼 요거를 꺼버리면은 자, 원래 모양대로 나오는 거고, 자, 요거를 월 단위로 보고 싶다. 그러면 월 단위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예요. 분기는 3개월씩이죠. 그럼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연도면은 연도도 우리가 지금 두 개의 연도에 걸쳐 있잖아요. 그렇죠? 1년, 지금부터 1년치니까 1년 전 있고 올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다 보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약이나 그 확장에 대한 개념도 그 날짜 포맷이,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포맷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다시 한번 복사를 해보게 되면 요 처음에는 요게 없었죠. 요거만 있는 상태였죠. 이것도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되면 주가가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꺾어선 그래프를 쓴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가 일단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날짜 포맷이 아니기 때문에 요 건너뛰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중간에 장이 서지 않은 날들은 날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관없이 이건 일률적으로 쭉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요 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날짜 포맷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항상 날짜는 날짜 포맷으로 써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여기서는 요 데이터가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차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모든 차트에 들어가서 요 주식형에 들어가죠. 그럼 주식형 차트는 크게 요 네 가지를 그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꼭 반드시 기본 조건이 뭐냐면은 데이터가 요 순서대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짜가 있고, 날짜든 어떤 뭐 종목이든 일단 제목 칸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고가, 저가, 종가 순으로 되어 있거나 시가가 하나 더 추가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거래량이 추가되거나, 거래량도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고가 앞에 있든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시가 앞에 있든지 반드시 이런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 있을 때만 데이터를 가지고 주식형 차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그려버리면 얘는 당연히 이게 시가, 고가, 저가, 종가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릴 때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가, 고가, 저가가 종가, 여기가 종가니까 이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그럼 요거 세 개를 다 씌우고, 이렇게 다 씌우고, 여기 경계선이 왼쪽 오른쪽에 생기죠. 그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경계선을 클릭할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이거를 쭉 잡아다닙니다. 그럼 요 사이에 일자하고 현재 지수 사이에 요 막대기가 왔을 때 손을 떼요. 그러면은 그 자리로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면은 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요 순서. 여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이름은 A, B, C, D 이렇게 줘도 돼요. 순서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순서를 맞췄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씌우고 아래쪽 경계선을 Shift 더블 클릭. 그럼 전체가 다 씌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그립니다. 여기서 주식형 차트를 그려볼게요. 요걸로. 왜냐면 지금 4개를 했으니까 시가를 빼면은 3개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는데 굉장히 데이터가 많아서 이렇게 데이터가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좀 보기가 좀 불편하죠. 데이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줄여볼게요. 제가 좀 많이 줄여서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서 아래다 그려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올라와 보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컨트롤 X 하고,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데이터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고점, 저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네모는 시작되는 시가, 종가. 왜냐면 여기 이제 검정색 선은 이거는 음선이라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시작할 때보다 떨어져 버린 거고, 이런 거는 양선이라 그래서 장이 섰을 때보다 가격이 더 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주식 차트에서는 여기는 지금 검정색 흰색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린 거는 보통 파란색으로 칠하잖아요. 그렇죠. 요 내린 거는 보통 이제 파란색으로 칠하고, 오른 거, 이건 오른 거예요. 양선이에요. 오른 거는 보통 빨간색으로 칠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주가가 된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고가가 여기에 있고 저가가 여기에 있고 등락폭이 시가 조가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된 거죠.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식 차트라고 하고, 그러니까 차트도 데이터의 특성이나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꼭 주식뿐만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레코드에서, 하나의 단위에서, 하나의 날짜나 하나의 항목에서 등락폭이 있는
그런 값들이 표현된 데이터라면 이런 차트를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 데이터를 이용한 피벗 테이블하고 차트 그리는 방법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